중동 아랍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지난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국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불립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기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 중에 지난 1979년 이집트 그리고 94년 요르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아랍에미리트와 국교를 맺게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1971년 건국 이래 49년 만에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게 된 건데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더 전 세계에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 중에 30개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연맹과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 중 26개국, 대표적인 중남미 반미 국가죠.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 불교 국가 부탄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스라엘을 최소한 이제 국가로도 여기지 않았는지. 이스라엘은 1948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유대 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하면서 원래는 이 지역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대 지역으로 서로 분할하기로 했는데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유대 국가를 건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추방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전쟁을 벌였죠. 그 때문에 그 철천지 원수가 된 거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국가로서 승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교는 공통적으로 한 국가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란인데요. 1979년에 이란에서 있었던 이슬람 혁명이 거기에 가장 큰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군주제 국가였던 이란은 이 이슬람 혁명으로 공화제가 됐고 종교인들이 정치를 감독하는 이 신정체제가 구축이 됐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란인들이 이 이슬람 혁명을 자꾸 이제 확산하려고 한 겁니다. 87년 그때 이제 이슬람 성지 메카를 순례하던 이란인들이 아저디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자유라는 얘기고 이 용어 자체가 이슬람 혁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슬림들의 의무인 성지 순례를 하러 왔다가 갑자기 자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때 사우디 경찰이 대응을 하면서 이란인 275명, 사우디 경찰 75명, 타국 순례자들 42명까지 포함해서 400명 이상이 숨지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정도니까 체제 수호를 위한 군주 국가들의 어떤 이란 견제, 그게 이제 결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종파적으로 나눠져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의 국민들의 대다수가 수니파인데요. 반면에 이란의 국민들의 대다수는 시아파입니다. 특히 예멘 내전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수니파 연합군을 결성해서 정부군을 돕고 있고요. 거기에는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시아파 세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 이제 자기 세력을 좀 키울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과 미국도 이란과 사이가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있을 때 테헤란에 있는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제 400일이 넘게 인질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2018년 5월에는 미국이 이란 핵협정이죠. 거기를 단독으로 나오면서 이란 제재를 강화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방금 말씀하셨던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에 맞대고 있는 이 시리아 정부나 아니면 레바논에 있는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이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이처럼 이란과 그 동맹국들을 함께 견제하려는 이스라엘의 필요성이 이번 수교의 배경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실리 문제도 이번 국교 수립에서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한국이 건설해서 지난 8월 1일에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랍권에서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간 원전입니다. 7월 20일에 중동 최초의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석유 시대가 끝난다. 그럼 뭘 할 것이냐?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서
엄청난 산업국가로 새로 나야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국가로 발전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내 유일한, 중동에서 유일한 과학기술 선진국이고 유럽과 미국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그런 이스라엘과 손잡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도 꽤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스타트업 네이션,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국가라는 것을 어떤 그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국가 내에서 젊은이들의 스타트업 그 창업과 양성을 굉장히 큰 과제로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스닥에 한국은 지금 두세 개 회사가 이제 이게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스타트업 중에 그게 상장된 게 100개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랍권 국가 그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는 돈을 투자하겠다. 너희들은 그 아이디어를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함께 하려고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그 국교인데도 미국이 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죠. 제러드 쿠슈너 선임 보좌관과 그다음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8개월 동안 이 국교를 위해서 물밑 작업을 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재선을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생기게 된 거죠. 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협정 이후에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간의 직항 여객기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가 이 소식을 전달하면서 뭐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살람, 피스, 샬롬 이렇게 이제 아랍어, 영어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나란히 적혔는데 이스라엘 민항기가 이처럼 그 아랍 국가 공항에 도착한 거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성지 순례를 갈 때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거쳐서 가는 이제 굉장히 싸고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뭐 역사적인 일들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협정을 주목을 했는데 모두가 반긴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중동 아랍권 내에서 특히 이제 이란 쪽에 있는 국가들은 이번 협정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이란 국회의장 고문은 적과 손잡은 아랍에미리트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비판하기도 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합의는 반역에 해당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르단이나 이집트 같이 이스라엘과 기존에 수교를 맺었던 국가들은 중동 평화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사회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양국의 결정을 반긴다면서 이번 합의가 중동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번져서 바레인, 오만, 모로코 이런 다른 아랍 국가들이 줄을 이어서 그 이스라엘과 수교를 해주고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어떤 국민들의 반감도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과연 이렇게 했다가 다른 아랍권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수교를 한 직후에 어떤 그 반란 세력에 의해서 군사 퍼레이드 도중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제 험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는 못하고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고 보겠습니다.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평화협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수교가 앞으로 중동 국가들에게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